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일요일은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았다. 토요일 이제 뭐 고배당 적중도 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어,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었다. 어제는 무승부가 많이 보여서 무승부를 좀 쪼개갔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4개 중에 3개가 이제 하나씩 맞았기 때문에 아쉽더라고요. 뭐 위트도 맞았지만 엘체가 안 나오고 뭐 라치오도 나왔지만 로리앙이 또 이겨버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오세르 르아부르도 그렇고 르아부르는 적중했지만 또 오세르 오히려 브라이튼이나 뭔가 발렌시아 쪽을 노렸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브라이튼은 이제 승무패 무승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해서 어제 뭐 레알도 졌더라고요. 발렌시아가 자책골 안 넣고 이제 이긴다 했더라도 레알이 어제 지는 경우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어, 완벽한 패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좀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나름 커버가 되는 것 같고 이번 주 챔스부터 뭐 아챔 뭐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7시에 마감되는 수원FC하고 이제 부천FC는 뭐 따로 분석은 안 하고 어, 넘어가고 그리고 아랍컵도 한 경기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고 오로지 해외 축구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낮 경기 갔던 경기들 있잖아요. 토요일도 뭐 하나씩 틀렸지만 일요일도 하나씩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뭐 제주 풀앤 언더 뭐 일본 축구도 이제 0대 3에서 4대 3으로 역전하면서 승과 오버 뭐 핸디무까지 다 적중을 했는데 마지막 애들레이가 오버가 나든 이기든 핸디무가 나든 뭐라도 하나 걸리면 됐는데 0대 1로 치면서 다 피해 가버렸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경기들 이제 해봐야죠. 해외 축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사 경기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피사 오늘 세리에 3경기, 라리가 1경기, 이제 프리미어 1경기인데 일단 피사 경기는 좀 이른 시간에 합니다. 11시에. 시간대가 조금 이르기 때문에 봐서 좀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하위권 팀의 싸움입니다. 지금 피사 같은 경우에는 파르마하고 승점이 1점 차, 득실 차이도 거의 안 나고 특히 또 파르마 원정이나 피사 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적이. 다만 이제 피사가 대부분 넣고 있는 골은 원정골이기 때문에 홈의 득점은 한 골밖에 없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미드필더의 최근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출전도 되게 이제 적어요. 그래서 타격이 크다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파르마 쪽이 지금 주전 키퍼가 손가락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디네세전 퇴장까지 수비 이러면은 기존 결장에 최근 결장 키퍼의 퇴장까지 하면은 당연히 피사가 좋죠. 결장 부분은. 그래서 상성은 조금 파르마가 좋긴 합니다.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긴 해요. 2무 1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성적이 안 좋고 파르마가 결장 부분에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홈팀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사가
최근에 인테르한테 지면서 오랜만에 지긴 했거든요. 홈에서 이제 5경기 만에 지고 홈 원정 포함해서 7경기 만에 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승리가 많지는 않아요. 피사도 아마 한 번 이겼을 거예요. 한 번. 근데 나머지 다 무승부였기 때문에 뭐 AC 밀란, 라치오, 토리노, 뭐 사스올로, 피오렌티나, 아탈 원정까지. 최근에는 뭐 4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해서 무가 많다. 근데 의외로 무승부 0대0보다 2대2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0대0 반, 2대2 반 해서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피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마 쪽을 보면은 파르마도 최근에 뭐 컵대회까지 갔다 왔잖아요. 볼로냐. 그래서 일정도 피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사 승무로 본다. 승무로 보고 넘어가고 아마 승을 좀 더 볼 것 같긴 해요. 피사가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왜냐면 파르마가 그래도 물론 이제 컵대회 일정만 없었다면 파르마도 좀 보겠는데 결장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득점도 조금 하고 있어서 오버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0대0 무승부도 있던 걸 생각하면은 근소하게 피사 우세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우디네세 제노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우디네세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디네세가 당연히 우세죠. 순위도 좀 더 위에 있고 하지만 이제 상성에서는 최근에 좀 밀립니다. 제노아한테. 뭐 그렇다고 연패나 이런 건 아니고 최근만 보면 최근 한 5경기 보면 1승 3무 1패이기 때문에 뭐 반반입니다. 반반. 반반인데 일단 지금 승점이 7점이 앞서 있고 뭐 순위도 더 높고 하지만 득점 차이가 한 골밖에 없어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노아가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우디네세 홈 성적도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큰 차이가 없고 결장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우디네세가 최근에 미드필더 허벅지 부상,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해서 제노아는 딱히 부상이 없다. 이러면 결장 부분도 제노아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디네세가 지난 유벤 원정을 이제 컵대회를 갔다 오긴 했지만 제노아도 아타르 원정을 가서 둘 다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노아는 최근 4경기 무패, 2승 2무 그리고 다득점 중이고 우디네세도 최근 파르마 원정 잡고 그리고 홈에서는 볼로니한테 졌지만 그 전에 아탈이라든가 레체, 칼리알리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경기 또한 승무패 가능성이 다 보이긴 하는데 제노아도 최근에 득점이 많다 보니 오버가 많고 물론 우디네세가 오버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홈인 걸 감안하면 득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배당 대비 오버 가는 게 맞다. 오버가 2점 거의 3 좀 안 되거든요. 이러면 노려볼 만하죠. 원래는 제노아 프렌을 좀 보려 했는데 우디네세가 이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아까 피사 파르마도 피사 승무 쪽을 보긴 하지만 파르마의 최근 득점력으로 볼 때는 이것도 한번 오버 정도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홈에서 지금 4경기 중에 그 1승 3무할 동안 다 언더였거든요. 그래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리노하고 AC 밀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노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AC 밀란의 순위가 훨씬 높죠. 3위기도 하고. 그리고 토리노가 이 아무리 홈이긴 하더라도 실점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AC 밀란이 지금 실점 1위죠. 아, 로마 다음이구나. 로마 다음으로. 근데 뭐 한 골 차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리 토리노의 홈이라 할지언정 AC 밀란도 원정 무패팀입니다. 아마 유일하게 무패일 거예요. 원정에서 3승 3무. 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토리노는 지금 시메오네의 부상도 있고 공격에 수비 결장도 있고, AC 밀란도 이제 포파나하고 수비 쪽에 뭐 결장들이 있고 공격에 히메네즈도 있긴 한데, 이 플리시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뭐 레앙은 딱히 뭐 결장이 없어 보이는데 플리시치가 지금 애매하게 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전 여부가 좀 AC 밀란한테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토리노가 AC 밀란 상대로 강해요. 최근에 3연승. 특히 홈에서 잘 안 집니다. 다득점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상성은 토리노인데, 토리노가 최근에 어쨌든 코모랑 레치한테 지면서 연패를 했는데 그 전에 성적 보면 좋았거든요. 뭐 유벤, 뭐 나폴리도 잡고, 뭐 로마 원정도 잡고. 근데 뭔가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겼던 경우들도 있죠. 뭐 파르마라든가 아니면 레체 원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토리노 홈에서 잘하긴 하지만 AC 밀란이 지금 컵 대회에서 라치오한테 이제 진짜 오랜만에 진 거거든요. 얘네가 한 14경기 만에 진 건가? 그럴 텐데 컵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리그는 지금 무패 기록 중입니다. 지금 8번 이길 때 4번 비겼으니까 12경기 무패 중이죠. 그래서 무패 흐름은 AC 밀란이 훨씬 좋다. 그래서 토리노도 뭐 그 전에 홈 성적은 좋았을진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코모한테 5실점도 그렇고, 다만 이제 AC 밀란이 컵 대회 일정으로 토리노보다 일정도 더 많았고, 뭐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공격에 일단은 플리시치의 출전 여부, 레앙하고 둘이 이제 5골씩 넣고 있는데 출전을 뭐 아주 풀로 하진 않았거든요. 중간에 부상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AC 밀란 쪽 보지만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 경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AC 밀란 승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오버를 가기에는 AC 밀란이 실점이 그 한 자릿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볼로 라치오하고의 컵 대회 원정 일정도 있긴 했어요. 그게 좀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C 밀란 볼 수밖에 없다. AC 밀란 승부 봅니다.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하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울버햄튼 맨유. 다시 이제 세리에는 끝났고 이제 EPL로 와서 울버햄튼이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꼴찌기도 한데 맨유한테 상성도 뭐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은 홈이나 원정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맨유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홈 경기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뭐 4연패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의 울버햄튼은 웬만해선 건드려선 안 된다. 지금 2무 12패로 유일하게 EPL에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득점도 한 자릿수 유일하게 7득점. 그리고 실점이 최다 실점은 아닌데 거의 최다 실점에 가깝죠. 번니랑 한 골 차기 때문에. 그리고 맨유는 얘네가 중하위권 쪽에 있긴 한데 그래도 득실이 플러스 1이고 울버햄튼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다만 울버햄튼이 지금 주안 고메즈가 이제 경고 누적이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또 종아리 부상 의심되는 선수라든가 수비 쪽에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제 맨유는 수비에 맥과이어하고 공격에 이제 벤자민 세스코 말고는 결장이 없어서 맨유가 특이한 게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겨요. 에버튼전이라든가 지난 웨스트햄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리버풀 원정 잡고 크리스탈 원정도 역전승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더더욱 갈 수 없는 건 최근 5경기 무득점입니다. 상대가 어땠든 간에 득점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간다면 이것도 맨유 승무로 가야 되는데 맨유도 이길 것 같으면 지고 질 것 같으면 이기고 그래서 당연히 맨유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물론 지난번 웨스트햄하고 이제 극장으로 비기긴 했지만 극장이었나? 아무튼 0대1로 지고 있다가 비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기고 있다 비긴 거구나. 맞아. 웨스트햄이 이제 막판에 골을 넣었으니까 좀 헷갈렸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추가 득점을 못해서 그런 건데 슈팅은 생각보다 웨스트햄이 많이 했더라고. 유효슈팅도 하나밖에 차이가 없고 그래서 맨유는 불안하다. 그래서 맨유 승무 보지만 갈 거면은 언오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경기는 또 울버햄튼이 워낙 득점이 없어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맨유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정 맨유 가기 좀 빡세다 하면 핸디무 쪽, AC 밀란도 마찬가지로 일반승 배당이 별로다 하면 핸디무 쪽 이런 식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오사수나하고 레반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오사수나하고 레반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추천이나 업 버튼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레반테. 자 라리가 경기죠. 일단 오사수나가 최근 상승을 레반테 상대로 좋습니다. 홈에서도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지금 순위도 레반테보다 좋죠. 근데 둘 다 이제 하위권에 있고 레반테는 꼴찌. 물론 오사수나하고 3점 차이라서 승점이 이기면 이제 같아지기도 하는데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레반테가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26골. 오사수나는 18골. 그래서 8골이나 차이 나지만 또 득점을 레반테가 4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사수나가 홈이다. 왜냐면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2무 6패로 꼴찌거든요. 승점이 2점밖에 안 돼서. 근데 홈에서는 3승 1무 2패로 좋습니다. 그리고 레반테는 반대로 홈에서 꼴찌 1무 5패인데 원정에 2승 2무 4패로 레반테 입장에서는 원정이 좋죠. 성적이 더 좋으니까. 오사수나는 또 홈이니까 오사수나 입장도 홈이 좋고. 그래서 그래도 오사수나가 홈이고 결장도 거의 없고 레반테는 지금 수비 쪽에 결장들이 있잖아요.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사수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반테도 컵대회를 다녀왔고 기간은 하루 더 뒤에 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체력적인 날짜로 생각하면 좀 더 이득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오랫동안 승리가 없잖아요. 6경기 2무 4패. 그리고 홈에서도 셀타비고나 레알 소시에다드한테 3실점씩 2번이나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겼던 경기들도 보면은 비아레알이나 이제 엘체나 헤타페 전에 다 실점을 했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는 실점이 좀 꾸준한 편입니다. 원정은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홈에서 승점을 채우고 있는데 홈에서
무패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연패를 당한 거거든요. 거기다 원정까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최근 승리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레반테를 보자면 레반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최근 6경기 1무 5패입니다. 4연패 중이고, 물론 그 전에 원정에 4경기 무패라든가 뭐 다득점 한 적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1득점 이상 못하고 또 2경기 무득점이에요. 오사수나는 그래도 지난 마요르카전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홈에서 지긴 했지만 득점도 했고, 그 전에 이제 홈의 무패 기록도 있고 하다 보니 저는 그래도 오사수나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레반테는 오사수나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조금 더. 만에 하나 이제 언어 보러 간다면은 좀 애매한 게, 결국 오사수나가 2골을 넣어야 이제 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레반테가 최근 2경기 무득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AC 밀란, 맨유, 오사수 그 앞에 2경기처럼 오사수나도 승무 보지만 승이 맨유 승이나 AC 밀란 승처럼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사수나 승무 보는 입장에서 오사수나 승을 본다면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경기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몇 경기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하고, 내일이 한 24경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시간은 비슷하게 올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근데 아마 미리 보고 오면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6시하고 7시 사이. 그래서 오늘 뭐 이번 주 첫 시작인데 좀 출발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 대비 노리거나 고배당 위주로 노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소소하게 가고 아마 내일 경기가 많으니 내일 좀 뭔가 뭐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도 경기 많고, 뭐 목요일도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때문에 경기가 엄청 많아서 뭐 이번 주도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결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잠깐 올 수 있으면 뭐 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